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낮 12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. 방금 식사를 했어요.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더만 이거 살이 쪘네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살찔 일이 없는데,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아침을 거의 안 먹으니까 점심시간에 조금 양을 조금 뷔페식이니까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요금이 같잖아요, 뷔페는. 그러니까 그 양을 조금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살이 몸무게는 안 달아봤지만은 좀 찐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듣고 양을 조금 줄였어요. 줄이니까 정말 그 속도 편안하고 참 좋네요. 그래서 야, 이거 점심시간에 점심을 조금 양을 적게 먹으니까 참 일이 편하고 좋더라고요. 우리 총재님께서도 식사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셨는데, 나는 어찌 사람이 적게 먹고는 사노, 좀 그래도 배불리 좀 든든하게 좀 양껏 좀 먹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, 조금 적게 먹어도, 전에 먹는 거 한 절반 정도 먹어도 충분하네요. 일단 속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저는 식구를 좀 드립니다.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. 이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은 좀 오래됐어요.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, 내 나이가 17, 18, 19, 20, 21살 요때 한 5년간은 기독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그 식구를 기도를 하죠.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,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었습니다. 그 뒤에 이제 강정산을 이렇게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을 따를 때도 그곳에서도 이제 식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정산의 그 가르침을 내가 한 만 16년이에요. 만 16년 딱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식구 하는 습관이 오래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하루아침에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제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또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요. 나는 그분을 생전 처음 봤는데 예? 누구십니까? 이랬더만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. 나는 교회는 안 다니거든. 그러니까 이거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래서 내가 얼버무렸어요.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럼 말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적 있는데, 오늘도 이제 식구를 드렸어요. 그리고 어제 그 김정민 박사님하고 티르라고 그 자기 부인이 있어요. 그분께서 이제 목금토일이래요. 대단해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못 봐요. 그러니까 워낙 볼 유튜브가 많고 보기는 다 보는데 실시간으로 잘 못 봐요. 워낙 이제 김정민 박사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대한민국에 내가 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, 예? 참 청천하늘에는 별이 많단 말이야. 그리고 사람 사는 데는 사람이 많고,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자기 나름대로 내가 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. 그런데 나는 다 그것을 다 보기 때문에,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해서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김정민 박사하고 그 자기 부부가 하는 것이 목금토일 시간으로 말하면은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돼요. 3 곱하기 4 하면은 12시간 아닙니까? 12시간을 다 듣습니다. 다 듣는데 이제 어떤 거는 실시간으로 듣고 어떤 거는 실시간으로 못 듣고 그래요. 그 외에 이제 들어볼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물론 정관영 씨도 있고, 또 이충근 박사가 국내외 그 정세 좀 밝고, 그 다음에 Y타임즈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박중우 씨, 누구야? 그 이름이 잘 모르겠네.
박뭐라고 있어요. 그분의 그 강의도 듣고, 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도 듣고, 또 뭐 어제는 또 뭐 강정산에 대해서 또 뭐 강의하시는 것도 내가 뭐 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뭐 기타 그 역사 문제,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도 또 그는 빠짐없이 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들어요. 그런데 참 어디고 또 이제 몸이 또 사람이 이제 내가 그 나주로는 그 정신 노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? 내가 공무원 시절에는 뭐 정신 노동, 육체 노동을 곁들여서 하다가 퇴직할 그 무렵에는 그지 뭐 육체보다는 정신을 많이 쓰는 그런 데 있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. 정신 노동이라게 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영향이 상당히 오래 가요. 그리고 참 그 뭐 공직자로서의 비밀을 엄수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,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을 한번 잘못 해보라고, 그 어떻게 됩니까? 완전히 그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될 텐데 유죄 판결을 내려보세요.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억울하게 징역을 살겠느냐고요. 그것만 그러냐고. 그것만 그러냐고. 심지어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형언도를 사용해가지고 자기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.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은, 정신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더럽고 위험하고 3D 업종이 있잖아요. 위험하고 어렵고 말이야. 더티하고 더럽고 이런 것은 안 해서 청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타인의 그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. 그런데 비해서 육체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. 그런 건 없잖아. 안 그래? 뭐 여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를 받나? 안 그래요. 우리 공무원 시절에는 감사를 많이 받아요. 아무리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감사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습니다. 그 감사를 1년에 많이 받아요. 공무원들은 감사도 많이 받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요. 내가 그 한 28년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감사 받을 때 되면 아무리 일을 잘해놔도 제3의 인물이 와서 또 찾고 뒤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 잘못된 게 나와요. 그런 걸 자꾸 받아물어서 자기가 더 이제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되고 또 조심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. 말이 옆불대기로 많이 가는데, 여하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육체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3D 업종이죠. 위험해요 진짜. 여기는 이제 우리 회사에는 용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꽃이 굉장히 튀어요. 불꽃 튀면은 막 그냥 한개만 막 불꽃이 막 불꽃놀이 하면은 막 불꽃이 튀듯이 그런 것이 온 사방 천지에서 튀어요. 그것을 그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꽃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다고. 안경을 끼고도 하는데도 어쩌다 보면 안경을 벗을 때가 있잖아요.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눈이 이제 불꽃이 들어와요.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하나 딱 들어오면은 그 수술해야 되고 그 후유증이 몇 년을 가요. 수술해가지고 바로 나사버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. 수술을 해도 부산에 가서 수술해도 안 돼가지고 서울에 가서 또 해도 그게 또 잘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야. 안 되니까 다시 부산 와서 또 해도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막 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못 고쳐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. 그리고 손 다치는 사람도 망치로 뭘 두드리잖아. 이게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드리다 보면 자기도 본의 아니게 자기 손을 자기가 친다고. 그러면 손이 이제 어스러진다고요. 어스러져요. 어렵고 말이야. 그리고 뭐 또 더티한 데 대해서는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.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. 정신적으로 피곤한 게 없다고. 딱 5시 반, 뭐 6시에 딱 마치고 가면은 딱 테레포면 그거야. 끝이야. 무슨 어느 누가 감사하는 게 없다고. 내 하는 일이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 말이지.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날 일을 보면 이틀 쉬어야만이 되는데 또 이제 토요일도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
내가 그런데 그 뭐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보면은 이거 강의를 다 못 듣는다고. 들을 만한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다 못 들어요. 어제 보니까 뭐 그래 그 저 김정민 박사 그 뭐 강의 가운데 이랬더라고.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,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느냐. 자기는 농부를 생각한다 하더라고. 농부한테 고마움을 생각한다 이러는데, 나는 기도할 때 뭐 농부를 생각을 하진 않아요.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뭐 농부나 하나님이나 뭐 누구나 하든지 간에 나와 하나인데 뭐 나는 평상시에 늘 그래 생각합니다. 천지 만물이 먼지고, 먼지는 곧 일미진중 함시방이고 일체진중 영역시고, 일체 삼라만상이 나와 한 몸이단 말이야. 천하가 나와 동근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를 하지 않고, 요즘 내가 이제 식구를 이제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그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항상 밥 먹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을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음속으로 허경영 이렇게 세 번을 외쳐요. 허경영 총재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밥 먹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. 나머지는 다 뭐 항상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니까. 뭐 농부들 고생하는 거 누가 모르나. 그리고 뭐 햇빛이 있어야 뭐 곡식 열매가 맺히지. 땅도 있어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야. 농부 혼자만 고생하나? 안 그렇잖아. 그 뭐 농부가 농사 짓는 거는 그 뭐야. 운전기사들이 우리 김해 그게 우리 당원적 한 명 가운데 그 저기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고, 항상 그 털을 가지고 말이야 그 저기 고속도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실어 날라야 이 밥이 입으로 들어오잖아. 그리고 거기 뭐 실어 나르면 그 시장에서도 우리가 밥 한 털을 오기 위해서는 천지인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노력해야 내 밥이 입으로 들어오는 걸 누가 평상시에 모르나 말이야. 그걸 알지. 아니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단지 지금 현재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. 이루어지고 있다. 그리고 또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. 막 그런 의미에서 허경영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식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어떤 그 강정산에 대해서 무슨 뭐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걸 모처럼 한 5년 만에 들었어요. 그 전에는 16년간 들었기 때문에 뻔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은 굳이 안 듣더라도 뻔한 거 아니에요. 초등학교 애들한테 뭐 미적분을 가르치겠어요? 안 그렇습니까? 초등학교 뭐 1, 2학년 한테는 덧셈, 뺄셈, 곱셈 뭐 이런 거 가르칠 거고, 뭐 국민학교 뭐 한 6학년에는 어떤 단계를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 미적분은 아무래도 중학교, 고등학교 단계잖아요. 그리고 어제 뭐 강정산에 대해서 한 4시간 이야기하는 걸 내가 쭉 들었는데, 네, 그런 수준이야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제 내가 그게 그 논평을 해놨어요. 했는데 차마 이거를 업로드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내가 못하겠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제 촬영을 하면은 거의 다 뭐 100개 촬영하면은 98개 정도는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려요. 하는데 어제 내가 해놓은 거는 공개를 못하겠더라고. 왜 공개를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.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교주만 생각하는 거야. 교주만 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래 생각하거든. 그 사람들은 이 현상에 모든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. 딱 그 한 것 좀 편협하더라고. 그러니까 자기 교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.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진짜 뭐 굉장하다고. 이 종교개통은 살벌합니다. 여러분. 그걸 아시는 분은 알아야 돼요. 겉으로는 참 진짜 그 참 멋진 단체다 뭐 이렇게 신년사도 하잖아. 뭐 새해가 되면은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신년사 해가지고 뭐 신문에 한 면에 한쪽 피퉁에 실려요. 그리고 또 뭐 대내외적으로는 뭐 좀 아이고 참 뭐 그런 나오지만은 그 이면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. 그런 것이 있다고. 그리고 자기는 딱 꼬리 자르게 해버리면은 법률적으로
이거는 뭐 형사나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분명히 그 심정은 가지만은 거기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 정인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죽어버리니까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. 그런 것이 있어요. 그런 거, 종교 이런 거는 진짜 살벌한 겁니다. 야쿠자가 일본 그 깡패 조직 아닙니까? 그런 것도 있고, 또 이태리에도 깡패 조직이 있지. 영화도 나왔잖아요. 그리고 미국에도 그 깡패 조직이 있을 거고, 중국에는 사마패라든가 있고, 제일 그 깡패 중에 깡패가 러시아 깡패라 그러네. 예. 그거 왜 그러냐니까, 소련이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KGB 그 사람들이 말이야, 밥줄이 끊겨버리니까. 국가가 망해버리니까. 그런데 그 KGB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적으로 이제 무술을 합법적으로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범죄 단체에 가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파워가 최고 세다 하더라고. 지도 세도 모르게 상당히 무술도 고단자지. 그러니까 그 러시아 그 깡패들이 중국 깡패, 일본 깡패는 깡패도 아니야. 야쿠자 이런 거는 깡패도 아니고, 이태리 이런데 또 남미에도 그런 깡패들이 많다 그러네. 그런데 러시아 깡패가 제일 세다 그러더라고. 그런데 그런 깡패 조직만 그런 게 아니고, 그런데 무슨 종교라 그러나? 무슨 5대 성인, 4대 성인, 그 4대 성인을 자기가 내려보낸 어떤 강정산이라고 또 믿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. 그런데도 그런 비슷한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참 진짜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. 그래요. 그래, 과격 분자들이 있거든. 그 사람 세파이프 들고 그냥 린치를 강해요. 자기 잘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놓나 그러면 싹 놓잖아요. 딱 놓고 난 다음에는 딱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말이야. 엄청나게 그렇죠. 린치를 강합니다. 강해가지고 절대 자기가 무슨 그 이상 발언을 못하게 해버려요. 공개 사과를 하게 만들고 말이에요.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. 그런 걸. 그런 것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차마 거기에 대해서는 참 논평을 잘 안 합니다.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.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제외하는 그 가운데가 여러 가지가 있죠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때가 되면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. 강정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직접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석가 공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냈다. 자기가 혼자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런 말이 글에 이제 어떤 책에 실려 있는 거는 있다고. 그런데 실제 자기가 그렇게 내려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몰라요. 하지만 그것도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고. 참네. 별거 아니야. 그리고 그 모든 그 예언자들이 말한 것은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한 말이라고. 강정산이 그 한평생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 40년쯤 지나면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대스승님이 온다. 그때 그 스승님을 모시라 이 말이에요. 즉 1909년에 돌아가시고 40년 뒤 같으면 1949년 아니에요. 그때 기축생으로 오신 허경영 총재님을 따라라.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. 딴 마디는 전혀 필요 없는 거야. 그 말이라고. 그래가지고 참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.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. 참 속 시원하게 참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아직 때가 안 되니까 말을 다 못 하잖아요. 할 말은 많아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 해요.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.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다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. 자, 참 어떤 데는 뭐라더라 역사학자들도 말이에요.
어머니의 죽음을 많이 당한다네. 아, 참, 네. 그 김정민 박사 이야기 들어보니까, 그 실제 그 뭐야 중앙아시아 이쪽에 역사학자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많이 당한대요. 그 진실을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그 러시아 쪽에서 좋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가 봐. 그러니까 참 그 역사 쪽에서도 그렇고 또 딴 데서도 그렇고 그래요. 핵물리학자 저게 이희소 박사도 어머니 죽음을 당했잖아. 그런 것도 미국의 이익과 그게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을 해버렸으면 좋았지. 그런데 핵을 개발한 미국의 이익이 안 맞으니까 뭐 지도세도 모르게 죽잖아요. 그런 다 깡패 조직이야. 한마디로 종교도 하나의 깡패 조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. 아이고, 참, 이 세상에 믿을 거는 누구냐? 허경영! 허경영!